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자,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지금 방금 또 소식을 전해 왔는데요. 이규철 당시 특검의 대변인 이규철이가 브리핑한 내용 중에서 2015년 7월부터 11월까지 최서원 씨가 태블릿을 사용했다는 말은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들통이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묻기 위해서 변희재가 재판부를 통해서 이규철의 질의서를 발송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규철이가 사실대로 말하면 좋고 지가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사실대로 말하면 좋고 아니라 하더라도 답변을 못한다면 한동훈과 이규철이가 태블릿 조작 공범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규철에게도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이규철에게 법적 조치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자, 변희재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한동훈 등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걸었는데 이규철에게는 아직 안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규철이가 사실대로 말한다면 이규철은 빼주겠지만 이규철이가 사실대로 말하지 않는다면 이규철에 대해서도 역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걸고 물론 이제 형사적 조치도 취하겠죠. 따라서 그 당시 이규철이가 거짓으로 말했다는 거. 그러니까 최서원 씨가 이용하지도 않은 태블릿 PC를 최서원이가 이용했다라고 거짓말했다는 거. 그것을 사실대로 말해달라는 겁니다. 자, 이규철 전 특검 대변인은 2017년 1월 11일자 특검 브리핑에서 사용기간을 2015년 7월부터 2015년 11월이라고 특정해서 말했는데 이에 대해서 확인해 본 결과 포렌식을 확인해 본 결과 7월부터 11월까지로 이렇게 이메일력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사용기간을 추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반환을 했는데요. 다시 말하면 이규철의 발언은 이겁니다. 2017년 1월 11일자 특검 브리핑을 합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용기간을 2015년 7월부터 2015년 11월이라고 한 것은 지들이 그렇게 발표한 것은 저희들이 이메일 내용을 포렌식을 해봐서 그 확인해 본 결과다. 한마디로 말하면 포렌식을 해봤더니 이메일 주고받은 것이 2015년 7월부터 11월까지 있더라. 그러니까 이거는 최서원 거 거다 라고 브리핑을 한 겁니다. 누가? 이규철이가 당시 특검 대변인이었어요. 특검 보였어요. 이자가 최서원 씨 태블릿 PC가 맞다. 어떻게 아느냐? 포렌식을 해봤다. 해봤더니 2015년 7월부터 11월까지 이메일을 주고받은 것이 발견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중앙지검에서 최근에 밝히기를 그런 적 없다. 다시 말해서 포렌식을 한 적이 없다. 그럼 이규철이는 포렌식을 한 적도 없는데 포렌식을 했다고 거짓말시킨 거고 그리고 2015년 7월부터 11월까지 최서원이가 사용한 적도 없는데 사용했다고 거짓말시킨 거고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변희재 대표가 재판부에다가 이규철에 대해서 질의서를 보내도록 요청을 했고 재판부가 허용을 해서 이규철에게 일종의 증인신문 방식입니다. 지금 질의서를 보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이규철이가 사실대로 말한다면 포렌식 한 적도 없고 우리가 조작했다라고 말한다면 이규철은 빼주겠지만 이규철이가 아무런 답변을 안 한다든가 뭐 그런다면 이규철에 대해서도 역시 공범으로 한동훈과 공범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 태블릿 PC는 제2 태블릿 PC라고 하는 거 장시호 거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말이죠. 사실 최서원 씨는 전혀 관계가 없는데 마치 최서원 씨가 또 이거를 개통하러 비서관하고 가서 개통을 했느니 뭐 그러면서 또 최서원 씨가 사용을 했느니 그러면서 사실상 거짓말을 시킨 겁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사건 태블릿 PC는 2015년 8월 16일에 출하가 돼서 18일부터 9월 9일까지 사용이 됐는데 이때 최서원 씨는 어디 있었냐? 독일에 있었다는 겁니다. 독일에. 그렇기 때문에 도대체가 최서원 씨가 이걸 사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서원 씨 것으로 둔갑을 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변희 대표 측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변 대표 측은 이규철 대변인이 포렌식 조사를 통해 최서원의 태블릿으로 확정했다고 발표했지만 최근 서울중앙지검은 그 당시 포렌식 조사를 한 기록도 자료도 없다고 회신한 것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 그리고 해당 태블릿 개통자인 최서원 측의 안모 비서가 내가 개통한 태블릿은 최서원 것이 아니라 그렇게 특검에 3차례나 진술했는데 왜 특검에서 안모 비서의 이 진술서를 불법 폐기하고 최서원 것이라고 조작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밝혀달라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희재 대표 측에서 이규철한테 몇 가지를 물었어요. 하나가 뭐냐, 이 개통 시기로 보면은 최소한 것이가 될 수가 없는데 왜 최소한 것이라고 거짓말을 했느냐. 그다음에 이 포렌식도 안 했으면서 왜 포렌식했다고 거짓말했느냐. 그다음에 그 당시 안모 비서가 나가가지고 이거 최소한 것이 아니라고 세 차례나 진술했다는데 왜 그 사람이 진술한 진술서가 없느냐. 다시 말하면 없어버린 거지. 특검에서 별 조작을 다 한 거지. 안모 비서가 나가서 특검에 가서 세 차례나 이거 최소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걸 없애버린 거지. 그거에 대해서 대답을 해달라고 지금 변희재가 이규철한테 지금 질문을 보낸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규철이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 다 알고서 너가 거짓말한 부분 그거 사실대로 밝혀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변희재 대표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제14단독 이회기 재판장인데요. 여기를 통해서 이규철에게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규철은 다음 공판기일인 12월 13일 이전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만약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정식 증인으로 신청하는 것은 물론 단순한 대변인이 아니라 한동훈과 태블릿 조작을 한 공범으로 여기고, 그래서 역시 민형사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겁니다. 이 민형사 법적 조치는 최서원 씨 측도 취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변희재도 취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제2 태블릿 PC 얘들이 이렇게 거짓말을 해놓고 나서도 이것이 변희재가 감옥 가는데 하나의 증거로 사용됐기 때문입니다. 검찰 측에서 말이죠. 그것도 역시 또 그 변희재 측이 거짓을 말했다고 그러면서 제2 태블릿 PC에 대해서 사실과 다르게 말했다고 그러면서 그 검찰 측에서 그것도 하나의 증거로 넣어가지고 제1 태블릿 PC와 제2 태블릿 PC 두 개 때문에 변희재 대표가 깜빵 갔던 거거든요. 1년 동안. 그렇기 때문에 변희재도 피해자고 최서원 씨도 피해자입니다. 그래서 밝혀달라는 겁니다. 첫 번째 묻는 것이 이렇습니다. 2015년 7월경부터 최서원이 사용했다는 취지의 의 발언은 명백히 허위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밝혀달라. 두 번째, 특히 이 사건 태블릿을 최서원이 구매하였다거나 최소한 2015년 8월 14일부터 2015년 9월 11일까지 최서원이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보이는데 어떠냐? 이거에 대해 답변해달라. 세 번째, 특검이 특정한 사용 기간의 절반 정도는 최서원이 실사용하지 않았음이 명백한데 특검의 최종 수사 결과는 그러한 내용이 고려되었는지요? 2015년 9월 11일 후에 최서원이 이 사건 태블릿을 실사용했다고 볼 근거는 무엇입니까?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을 써가지고서 이규철한테 보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은 모든 것이 드러났는데 이규철의 입을 빌려서 한동훈의 범죄를 밝혀내겠다는 겁니다. 이규철은 특검 대변인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의 대변인으로서 이렇게 발표해달라 해서 발표를 한 것뿐인지 아니면 이규철이도 한동훈한테 공범인지 그건 변희재는 아직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네가 사실대로 말한다면 너는 공범이 아니라고 보겠다. 하지만 네가 사실대로 말하지 않는다면 너도 공범으로 생각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당히 뭐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규철이한테 지금 다구리를 들어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규철 네가 모든 것을 말해달라. 그때 이것이 최서원 태블릿 PC가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이것이 장시효과라는 걸 알면서도 이걸 갖다 거짓말을 시켜가지고 왜 둔갑을 시켰느냐? 그거에 대해서 말을 해달라. 만약에 당신들이 말을 해준다면 그러면 뭐 상관없겠지만 끝까지 말을 하지 않고 또는 거짓을 말한다면 그러면 한동훈과 공범으로 여기고 나도 형사 민사 조치를 취하고 최서원 씨도 민형사 조치를 취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12월 13일까지 답변하라. 12월 13일이 이제 변론기일이거든요. 그 전에 이제 답변을 해야 됩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번 기다려보죠. 과연 이규철이는 어떻게 나올까요? 이규철이가 이제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인데 그때 이제 특검 보호로 들어갔던 겁니다. 그래서 한동훈 밑에서 이제 특검 보호하고 그다음에 브리핑하고 이런 역할을 했는데 지금 이규철이는 사실상 모든 것을 알고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 변희재 대표의 얘기인데요. 물론 이규철이 마저도 한동훈에게 이용당했을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것이 변희재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규철이가 모든 것을 까발린다면 그러면 이 태블릿 PC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겠죠. 그러면 태블릿 PC를 통해서 많은 것들이 드러나겠죠. 그것이 최서원에게도 유리할 수 있고 나아가서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또 새로운 어떤 그런 박근혜 대통령이 받고 있는 그 어떤 모함 같은 거 이걸 푸는 하나의 열쇠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변희재 대표의 진실투쟁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마침 말이죠. 정유라도 10년간 칼을 갈았다면서 안민석에 대해서 일부 승소를 한 후에 다른 자들을 이제 손보겠다고 그러면서 지금 대대적인 소송전을 예고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변희재 대표도 이와 같이 진실투쟁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고 내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간에 한동훈의 이 태블릿 PC 조작설, 이것은 이제 설이 아니라 이것이 만천하의 증거에 의해서 드러날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한동훈은 말이죠, 지금 단계 정도가 아닙니다. 단계만으로도 사실 한동훈이는 나락할 수밖에 없는데, 정치적으로 말이죠. 만약에 태블릿 PC를 조작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거는 단계 정도가 아니라 이건 범죄입니다. 아직 공소시효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거는 범죄고, 그 다음에 천문학적인 손해배상 청구를 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야말로 거지 될 수 있겠죠. 깜빵 가고 거지 될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희재 대표가 이규철에게 지금 확실하게 입장을 묻는 그런 질의서를 보냈다는 사실과 함께, 이규철이가 만약에 사실대로 말하지 않는다면 한동훈의 공범으로 여기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며, 최서원 씨 역시 민영사에 법적 조치를 들어가겠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여튼 진실은 밝혀져야 됩니다. 진실은 밝혀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정의가 바로 서는 겁니다.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 하더라도, 칸트는 뭐라고 말했느냐,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 하더라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가 아니라,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 하더라도 오늘 교도소의 사형수들을 모두 처형할 것이다.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 하더라도 오늘 교도소의 사형수들을 모두 처형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칸트의 말입니다. 그래야만 정의가 바로 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더 산삼 많이 여러분께서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강시엽입니다.